사건의 배경은 1920년대 영국의 런던이고요. 어느 날 경시청 소속의 경감 모르즈비가 자신의 지인이자 범죄연구회 회장인 로저를 찾아가선 지금 현재 수사 진행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자네라면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겠나 하며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로저는 이 또한 재미진 여흥거리가 되겠군 하는 생각에 보시는 것마냥 나머지 회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후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듣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모르즈비 경감이 알려주는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얼마 전 그레이엄이라는 남성이 자신이 활동하는 사교 클럽의 로비에 도착을 해보니 여성 편력으로 유명한 유스터스 경이 한 손엔 포장된 상자를 들고 나머지 한 손으론 편지를 읽으며 무언가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에 그가 아니 자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가 하며 묻자 유스터스는 메이슨 앤 선스라는 대형 제과 회사에서 맘대로 나에게 신제품이라며 초콜릿을 하나 보내왔는데 안에 편지가 있어 그 내용을 읽어보니 먹고 나서 추천서를 써달라는 억지스런 부탁이 남겨져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미식가를 뭘로 보고 라고 말을 하며 손에 든 초콜릿 상자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려는 행동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그레이엄은 순간적으로 지난 주말 아내인 조앤과 연극을 보러 갔다 작은 내기를 하여 초콜릿을 사주기로 했던 것이 떠오르게 되고요. 마침 잘 되었군 이라는 생각에 유스터스를 불러 세운 뒤 그러지 말고 그거 나를 주게 하며 부탁을 한 후 포장지와 함께 묶여져 있던 끈은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초콜릿 상자만 받아든 다음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나눠 먹는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헌데 이때 그레이엄은 평소에도 단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던 터라 대충 맛만 볼까 하는 요량에 하나만 먹고 말았지만 자신보다 한참이나 어렸던 아내 조앤은 연거푸 몇 개의 초콜릿을 쉬지도 않고 입에 털어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레이엄은 사업 문제 때문에 다시 외출을 하게 되고요. 얼마 뒤 갑작스레 속이 메스꺼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흘러내린 땀으로 인해 시야마저 흐려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그는 잠시 누울 곳을 찾아 다시 근처에 있는 사교 클럽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때 그곳에 있던 회원 중 하나가 안색이 파래진 그레이엄을 보곤 아무래도 이럴 게 아니라 집에도 연락을 해야겠군요 라며 자리에서 일어서게 된 것이었고요. 얼마 후 창백한 표정으로 그는 다시 돌아와선 이봐 진정하고 놀라지 말게 라고 말을 하더니 방금 자네의 아내가 급성 중독으로 인해 사망을 했다는구만 이라는 말을 들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 출동한 경찰들이 알아낸 정황을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선 남겨진 초콜릿 아래에는 작은 바늘구멍 같은 자국이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누군가 교묘히 니트로벤젠을 6mg씩 추가하였다는 것이 확인되게 되고요. 다음으론 초콜릿의 판매를 맡고 있는 메이슨 앤 선스사에 찾아가 문의를 해보았더니 편지에 사용된 종이는 지금은 변경된 재질의 예전의 것이고 쓰여진 내용의 경우 역시도 미묘하게 서체와 형태가 다르다며 아마도 최소 6개월 전 누군가 우리 회사의 종이를 훔쳐간 다음 다른 타자기를 사용해 내용을 위조한 듯 보인다는 말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초콜릿을 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포에 찍힌 소인을 확인해 보았으나 이 또한 스트랜드 지역의 우체통에서 수거가 되었다는 것만 알아낼 뿐이었는데,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누군가 어떤 이유로 왜 유스터스에게 이 초콜릿을 보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걸 그레이엄이 대신 가져갔다 그의 아내인 조앤이 사망까지 하게 되었다 이 말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경찰들은 이 외에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지금 현재 범죄 연구에 회원들을 모아놓고 어렵사리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되는 모습인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껏 밝혀진 모든 설명이 마무리가 되자 로저는 다시 한번 회원들 앞으로 나서더니 아까부터 보신 바와 같이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앞으로 일주일간 각자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보시고 다시 이곳에 모여 하루에 한 명씩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추리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예상 못했던 생각이 조금씩 모여 커다란 추론이 형성이 되면 결과에 가서 누군가가 그럴듯한 대답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그럼 여기서 바로 시간을 넘겨 첫 번째 인물인 찰스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그는 직업이 변호사라 심리적인 요소보다는 사실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되는 거고요. 그는 앞으로 나서며 한다는 말이 여러분 중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유스터스의 경우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고 지금 제 여식인 도라와는 혼인을 약속한 사이이지요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대뜸 그런 유스터스가 죽게 되면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하며 질문을 던지더니 그건 유스터스의 아내인 폴린일 거다라며 스스로 답을 들려주게 되고요. 그 증거로는 소포에 소인이 찍힌 당시 그녀의 행적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지만 명확히 유스터스의 아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입증을 해줄 사람을 아무도 찾지를 못했다는 말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유스터스의 아내 폴리는 남편과 이혼 후 제대로 된 재산을 분배받지 못할 거라 생각해 그 전에 미리 죽여서 모든 재산을 가지려 한 것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동글동글한 외모의 극작가 여성 필더 플레밍 부인이 앞으로 나서며 자신의 추리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유스터스경의 복잡한 연애사가 원인일 거다라며 운을 띄우게 되고요. 문제는 그 상대가 누구인지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인물이 누군지 사건에 대해 들었을 당시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더니 혹시나 하는 생각에 과거의 자료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몇 해 전 이번 사건과 매우 유사한 일이 뉴욕에 있는 스포츠 클럽에서 발생했었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이야기를 꺼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시 숨을 멈추고 다른 회원들을 쭉 하고 둘러보던 필더 플레밍 부인은 자신의 시선을 자연스레 찰스에게 멈추더니 분명 변호사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 잘 아시겠죠 하며 말을 건네게 되고요. 이어서 연달아 한다는 말이 자신은 어제 찰스가 말한 추리를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유스터스의 아내가 범인이라는 주장은 증거도 빈약할 뿐더러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네요 라고 말을 하며 아마도 자신의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와 혼인을 하려 하니 이에 분노한 그가 유스터스를 살해하려 한 것일 거라 자신의 추리를 들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찰스는 당연하게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불만 섞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회장인 로저는 일단 각자가 생각하는 추리 중 하나일 뿐이지 않냐라고 말을 하며 그를 진정시키고 겨우 발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번 차례는 브래들리라는 이름의 탐정 소설가로 그는 앞으로 나서자마자 놀라운 추리를 들려주게 되는 것이 자신은 이번 사건에서 니트로벤젠이 사용된 것이 상당히 흥미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그때 사용된 독극물은 대부분 청산가리였다고 지적하며 일반인들 중에서는 니트로벤젠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일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범인은 공장 요공같이 관련 업계 종사자거나 혹은 약제사처럼 화학적 지식이 있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같이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글쟁이 정도가 되겠군요 라고 말을 하더니, 허나 나는 그런 행동을 할 만치의 동기가 없고 속으로 추측하는 인물 또한 명확한 증거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던지라 그저 범인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여성일 거라는 정도에서 자신의 추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 인물이 있기는 하나 어제 찰스가 범인으로 지목된 이후 불편해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이자 자신은 말을 조심하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자 이때 회원 중 하나인 데머스가 살짝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것이 왜 굳이 범인을 여성이라고 특정을 지으시는 겁니까? 하며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이에 브래들리는 그녀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야 초콜릿 안에 정확히 6미립씩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독국물을 넣었고 이후 티가 나지 않게 곱게 포장까지 한 후 끈까지 묶었으니 이는 손재주가 뛰어난 여성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범인이 남자라면 초콜릿이 아닌 맥주나 위스키를 보냈겠죠 하며 모여있는 회원들 앞에서 능청스런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추리 연구회 회장인 로저의 차례가 되는데 그는 모두들 유스터스에 초점을 맞춰 추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자신은 살해당한 당사자인 조앤의 행적을 그동안 쫓아보았다라고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여기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게 되는 것이 조앤이 죽기 하루 전 어떤 남성과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더라는 증언을 확보하게 되어 그자가 누구인지 조사를 해보았더니 놀랍게도 그는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랄 수도 있는 유스터스 경이었다는 말을 들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스터스와 조앤은 각각 연결점이 없는 관계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개인적인 시간을 공유할 만큼 충분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여 자신의 추리를 이어가는 게 사건의 정황을 보면 그레이엄이 아내와 내기를 했다고 하며 우연히 유스터스에게서 초콜릿을 받아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가 만약 먼저 초콜릿을 클럽으로 보낸 다음 유스터스가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었다면 전혀 의심을 받지 않고 다시 자신이 보낸 초콜릿을 손에 넣는 일 또한 가능했을 거라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말은 곧 애초에 목표 자체가 유스터스가 아닌 조앤인 것이고 자신의 아내가 그와 바람을 핀다는 걸 알게 된 그레이엄이 이번 사건을 꾸민 것일 거라고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작중 상당한 미모의 여성 소설가라고 소개되는 데머스의 추리로 넘어가 볼 텐데 그녀는 로저의 추리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자신만의 견해를 덧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여기서 놀라운 정보가 또 하나 밝혀지게 되는 게 그녀는 과거 잠시나마 유스터스라는 남자와 만남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는 고백을 회원들 앞에서 털어놓게 되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누구보다 그자의 실체에 대해 자신은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며 유스터스는 이혼을 진행 중인 상황에 찰스경의 딸인 도라와 혼인을 약속한 사이이다 보니 현재 바람을 피고 있는 조앤이 살해하고 싶을 만큼 거슬리는 존재였을 거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데머스의 추리를 정리해보자면 유스터스가 스스로 초콜릿 상자를 준비한 다음 일부러 화를 내며 그것을 버리려고 했다 이 말이 된다는 거고요. 이 사실도 모르고 그레이엄은 그 초콜릿을 나에게 주지 않겠나 라고 말을 전한 뒤 자신의 아내에게 선물을 했다는 것이 되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게 유스터스가 꾸민 계략이 되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그자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라고 데머스는 회원들 앞에서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치터윅의 차례가 되었는데 이자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직업은 따로 나오지가 않지만 온화하고 조용한 성격의 남성이다 정도로 언급이 되고요. 여기서 미리 밝히자면 그가 최종적으로 누가 범인인지를 맞추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알아보기 쉽게 설명란에 주인공이라고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결론이라는 말인 거죠. 그럼 바로 설명을 이어가 볼 텐데 그는 범인이 메이슨 앤 선스사에서 사용한 오래전 종이와 다른 기종의 타자기를 사용해 필체를 흉내낼 만치 이쪽 방면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더니 일전에 브래들리가 화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직업 중 소설가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 하며 묻게 되고요. 게다가 그때 당시 그는 범인이 여성이라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 자리에는 두 가지 사항이 모두 해당되는 인물이 존재하는군요 하는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머스를 향해 당신은 과거 유스터스 경과 함께 사귀었다라고 했었는데 그 말은 곧 지금은 버려졌다는 말인 거군요 하고 말을 하더니 지금까지의 추론을 조합해 본 결과 범인은 당신이 되는 거고 여성 편력이 심한 유스터스 경이 새로운 여자와 만난다는 사실에 분노를 하여 이번 사건을 꾸미게 된 것일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치터윅은 소포에 찍힌 소인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스트랜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데머스 양께서는 어디에 계셨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며 묻게 되고요. 이에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소설 또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앤서니 버클리 작가님의 1929년작 독 초콜릿 살인사건이었고요. 긴 영상이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